자, 형법 수업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강론은 많이 봐. 강론은 많이 봐요.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강론은 많이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강론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강론은 많이 보는데, 정말 그러니까 총론은 잘 안 봐요. 총론은 왜 잘 안 보냐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재미가 왜 없냐면 다 학설이랑 막 이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많이 헷갈리면서 보기도 싫어. 예,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집어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강의의 형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형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형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솔직히 형각은 저랑 뭐 성각은 솔직히 말하면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딱 중요한 쟁점이 되는 범죄만 딱딱딱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는 한데, 뭐 판례를 빨리빨리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이게 왜냐면 세상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형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 자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해를 자체를 못하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면 우선 안 해, 공부를.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변호사 시험이 이제 14회죠, 이제. 14회 보는 거죠. 맞나요? 맞죠? 14회 보는 거면은 지금까지는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많이 쌓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최판 나오겠고, 뭐, 판례만 보면은 형법은 풀겠지? 아니요. 아니요. 그, 판례를 많이 보니까, 수험생들이 판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단 말이야,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 그럼 교수님들은 어떤 수법을 쓰냐면, 판례는 어느 정도 내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보는 형총을 갖다 내놔요. 그리고 형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기 시작하면은 뭐 틀리게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야. 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험 트렌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이건 뭐든 잘 맞추려면 형총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형총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형총에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형각은 혼자 공부해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형총은 안 돼. 안 돼요, 이게. 저도 혼자 공부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이해를 시켜줘야지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형법 컨셉 자체는 우선 형총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저랑 하면서 형총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형각은 당연히 제가 다 봐드릴 거예요. 다 봐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다? 형총을 우선 제대로 본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저랑 이제 사례형이나 기록형 풀 때, 특히나 이제 사례형 풀 때는 형각 내용들 어차피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형사소송법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형각 이 핸드북을 저랑 하면서 어떤 컨셉을 가지셔야 되면, 이거는 객관식, 이건 사례형, 이건 기록형,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랑 공부하실 때 그냥 이게 사례형, 기록형, 객관식 다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컨셉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소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부한 양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복습하고, 앞에 복습하고, 또 내일 진도 나가는 거 여기 복습하고, 앞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형법이 끝났을 때는 형법 이 핸드북을 여러 번 봤어야 돼요. 여러 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예, 오늘 형법 이제 들어갈 건데, 형법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법에서 여기 이제 책 보면은 뭐 솔직히 이제 뭐 제가 이제 요 책을 캡슐을 선택했는데, 캡슐이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빡빡하게 돼 있어요. 빡빡하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보라는 부분만 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지 말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빡빡하게 보이지만 또 보다 보니까 나름 되게 정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런 정감을 갖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위주로 볼 거고, 쟁점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처음으로 볼 거. 여기 보면은 뭐, 재형법정력의 법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요. 자, 16페이지 피세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푸시면 참고 3 보이세요? 참고 3. 참고 2부터. 참고 2, 참고 3. 참고 2, 3을 볼 건데, 자, 그거 보기에 앞서가지고, 자, 우리 조문부터 먼저 볼게요, 조문.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법도 조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즉 이제
형법 답안지 쓸 때, 여러분들 형법 답안지 쓸 때 진짜 안 하는 게 뭐냐면 조문을 안 써요. 조문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리면,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뭐예요? 조문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조문에 적혀 있는 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조문은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형법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아마 주변에 검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 저같이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하는 사람한테 여쭤보시면 조문은 기본이에요, 기본. 조문이 안 되면 안 돼요. 형법은 조문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잘 안 써요. 근데 다 볼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1조부터 한번 볼게요. 범죄의 성립은, 성립과 처벌은 뭐예요?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왜냐면 잘 안 봐요. 1조부터 뭐 8조까지 전혀 안 보죠. 수험생들. 자, 그 다음 볼게요. 2번. 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밑줄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벼워진 경우에는 밑줄 쳐놓으시고 신법에 따른다. 신법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로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밑줄 쳐놓으시고 가뜩이나 2020년도에 이거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되는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이건 뭐 간통죄나 이런 거 때 문제 됐었겠죠?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1조는 뭐냐면 시적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예, 시간적 범위, 형법의 시간적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2조부터 볼게요. 2조. 자,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 동그라미 하시고 에서 죄를 범한 내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우리나라 안에서 자, 2조는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피해자 대리했던 거예요. 그건 피해자 대리했던 건데, 상대방이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던 외국인. 예, 외국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사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리했던 분은, 이제 피해자분은 당연히 여성이죠. 여성이신데, 이제 그 남자가 몰래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어요. 이 남자가, 아무튼,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를 좀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 당연히 안 봐줬죠. 그래서 이 사람 뭐 구속됐어요. 구속되고, 징역형 지금 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지금 청구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예, 내국인은 당연히 처벌하겠죠. 내국인. 외국인도 처벌해요. 외국인도. 예, 예, 처벌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속지주의야, 속인주의예요. 속지죠, 땅지자, 맞죠? 속지주의. 이거 왜 보냐면,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왜 보냐면, 여러분들 진짜 안 봐서 그래요. 이거 근데 객관식 나오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이거 시험 막 꽈서 나면. 그래서 이제 꼼꼼히 볼 거니까. 자, 3조 볼게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자, 뭐예요? 3조는 뭐예요? 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내국인한테 적용되는 거죠. 맞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그죠?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그래서 우리 이거 교수님,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여행을 할 때 배낭에다가 이제 형법전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어디 가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 외국에서. 자, 그래서 요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굉장히 많죠. 요게 제가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성범죄랑 마약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마약 일부 나라에서는 대마 합법화됐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대마를 합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합법화된 나라에서 아니면 합법화된 주에서 대마를 폈다, 대마를 했다, 대마 젤리를 먹었다. 처벌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처벌되죠? 예.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인천공항에 있다가 들어오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는 거야. 그 나라에서 합법이고 그 나라에서 그 주에서는 그냥 이제 그냥 평소에 먹었으니까 담배 피듯이 담배 피고 젤리 먹을 때 그냥 젤리 먹듯이 먹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방에 넣는 거야. 배낭에 넣거나 아니면 여행 가방에 넣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 그러다 걸려. 그리고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하면 당연히 튀어나오죠. 왜냐면 비행기 타기 전까지 거기 대마 피다 왔는데 아니면 대마 젤리 먹다 왔는데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문의해. 변호사님 저 외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처벌받아요? 당연히 처벌받죠. 속인주의. 근데 우리 우선 그거 하기 전에 뭐 물어봐야 돼요? 국적 어디에요, 국적? 국적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이제 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외국에서 유학하는 국적 어디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이러면 이제 처벌받죠. 당연히 처벌받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자, 3조 보면은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맞죠? 대한민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4조는 뭐예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맞죠?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이건 뭐예요? 기국주의죠, 기국주의. 기국주의.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선박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 국기 무조건 달려있는 거 아세요? 무조건 달려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항공기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색깔 칠해져 있거든요. 각자의 나라 그 국기가 다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보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이게 기국주의거든요. 기국주의. 국기가 달려 있으면 이제 거기를 우리나라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선박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 국기가 달려 있는 그 선박 안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항공 있잖아요. 대한항공. 만약에 여러분들 대한항공 타잖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그 국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한항공이 중국에 있다 하더라도 대한항공 안에는 대한항공 땅,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한테 당연히 처벌하죠. 우리나라 땅에서 외국인이 범죄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하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 볼게요. 5조. 근데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이 있어. 그럼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죠, 이 사람들.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 처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칙은 처벌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랑 전혀 관련이 없어. 왜냐면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뭔가 관련된 거, 우리나라를 뒤집으려 하거나 우리나라 경제를 건들려고 하거나 막 그러면은 이제 좀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5조 보면은 자, 5조는 뭐냐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세요. 죄명을 한번 보면은 이거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자, 내란죄, 내란 밑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뒤집어 보려 그래. 그럼 처벌해야 되겠죠? 맞죠? 밑줄 쳐놓으시고 내란죄. 그리고 대한민국 외환죄, 외환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여러분이 컨셉이 어떻게 5조는 컨셉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뒤집으려 하거나 우리나라 외환을 건들거나 우리나라 경제를 건들거나 우리나라 통화를 건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크게 건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줄 치세요. 내란 밑줄, 외환 밑줄, 국기 밑줄, 통화 밑줄, 유가증권 밑줄, 우표 밑줄, 운지 밑줄. 우표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225조에서 230조 뭐예요? 공문서죠. 공 쓰세요, 공. 여기 문서에 관한 죄 중 이렇게 하는데 앞에다가 공 쓰세요, 공. 그 다음에 뭐냐면 238조에 인장에 관한 죄 중 238조는 뭐야? 공인장이에요, 공인장. 공 쓰세요, 공. 즉,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문자 따서 외우시죠? 내외곡통 유문인이라고, 맞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6호, 7호에서 이제 공이 붙은 거. 이거 사문서 아니에요. 사인장은 아니에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외국통 유문인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5조는 내외국통 유문인이다. 네, 해가지고 두 문자 외우시고 자 그 다음 6조 볼게요. 6조 보시면 자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죠. 외에서 뭐냐면 피해자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보면 외국인한테 적용한다. 단 이게 중요해요. 단 동그라미 넣으시고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행위지 그 나라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처벌하지 않아. 면제해.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자, 6조는 뭐냐면 외국인이 피해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는 거죠. 맞나요? 맞죠? 예, 이런 경우인데 이게 단서가 붙어. 이게 나머지는 단서가 안 붙는데 6조는 단서가 붙어요. 뭐요? 그 나라에서 구속요건을 해당하지 않거나 면제되거나 뭐 소추되지 않거나 이러면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으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자, 우리나라 걔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우리나라 사람이긴 한데 태국 국적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태국 국적 이거 각색한 거예요. 그 동남아 쪽이었어요. 아무튼 국적이 태국 국적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인데 걔가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한국인 학교를 그러니까 한국어학당인가 아무튼 뭐 거기 다녔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이제 한국 여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카차를 엄청 찍은 거예요. 뭐 치마 속도 찍고 뭐도 찍고 뭐 아무튼 보통 이제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좀 옷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단 오르거나 이럴 때 이제 뒤에서 자꾸 찍었던 거예요. 찍고 얘가 거기서는 안 걸렸는데 웃긴 건 뭐냐면 얘가 대한민국 들어와서 이제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대한민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찍다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체포됐죠. 체포돼가지고 이제 가서 휴대폰 이메일 제출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했는데 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찍었던 저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치마 속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찍었던 것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 변론하면서 이제 태국법을 좀 찾아봤어요. 태국법을. 왜냐면 우리는 이거니까 걔 그리고 태국 국적이었거든요. 걔가 태국 국적이니까 단서 규정이 있었잖아요.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단서 규정 있는 걸 아니까 행위지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즉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단서 규정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국 국적 이거 각색한 거예요. 동남아 국가 중 하나예요. 그냥 제가 이건 뭐 좀 클라이언트가 얘기니까 이제 태국이라고 그냥 특정을 했는데 아무튼 동남아 국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라고 가령 치면 태국에 제가 형법이나 관련된 법률을 다 뒤져봤는데 카찰죄가 그때는 없었어. 제가 이제 그때 변호를 할 때 카찰죄가 없었어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없었어. 그 나라에.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처벌 안 되죠. 왜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카차를 찍었죠. 그럼 이거 처벌돼야 되는 거 맞죠? 원칙적으로 치면 되는데 뭐요? 당시에 거기에 법률이 없어. 법률이. 그럼 처벌돼요? 안 돼요? 처벌 안 되죠. 그래서 다 뺐어. 다 빼고 근데 한국에서 찍은 것도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찍은 것만으로도 되게 중하게 처벌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앞으로 앞에 것들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 사안이.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안 와닿잖아. 맞죠? 안 와닿고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변호사 되면 이걸 뭐 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예, 이렇게 쓰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뭐 검사는 모르겠고 수사관은 이 내용 자체를 몰라서 제가 이걸 주장을 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설명을 해주지. 이제 형법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듯이 형법 6조로 설명해줬어요. 형법 6조로 설명해주니까 그때 이해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으셔야 되는 거. 자, 봐봐요. 자, 이제 조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조문을 좀 머릿속에 체계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2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그 다음에 3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맞죠? 외국에서 내국인, 맞죠? 그 다음에 4조 같은 경우는 귀국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국기가 꽂혀 있는 데는 우리나라 땅. 그럼 뭐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땅. 거기서 외국인이 범죄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5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처벌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내외국통 유문인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그 공이에요. 공인장, 공문서. 맞죠? 예, 그거 틀리지 마시고, 이거 시험에 실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6조. 6조는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 즉 뭐냐면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나. 그런 경우에는 뭐다? 처벌해야죠. 맞죠?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죠. 맞죠? 근데 뭐예요?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소추가 되거나 그러니까 소추나 형의 면제 사유, 그러니까 소추 또는 형의 집행에 면제를 할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소추가 면제되거나 아니면 형의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 면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성립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단서. 그래서 단서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카찰, 그 태국인가 거기에서 이제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카찰 찍는 걸 처벌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카찰죄가 이슈가 된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나라 사건을, 그 나라 이런 법률 조항이나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뭐 기사 뜨는 거 봤는데 뭐 아무튼 최근인가에 아마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문을 이렇게 넣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그런 요거 머릿속에 요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안 상태에서 자, 핸드북 넘어가 볼게요. 자, 참고 2부터 볼게요. 페이지 16페이지 참고 2. 자, 법률 변경 전후 사이에 형의 경중의 변화가 없을 때, 밑줄, 뭐요? 행위시법, 원칙으로 들어가겠죠. 경중의 변화가 없으면. 자, 밑줄 치세요. 경중의 변화가 없을 때, 밑줄, 뭐요? 행위시법, 동그라미 하시고, 뭐요? 밑에다가 뭐요? 원칙은 뭐예요? 무조건. 원칙이잖아요. 원칙은 뭐예요? 행위시법이지. 맞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쓰세요. 원칙, 행위시. 경중의 변화 없으면 그냥 원칙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행위시법 적용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경중의 판단에 있어서 비교 대상인 형은 뭐예요? 법정형이에요. 법정형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고형이나 법정형의 차이 뭐예요? 선고형은 말 그대로 판사님이 그냥 선고를 할 때, 때릴 때 나오는 형을 말하는 거죠. 맞죠? 맞죠? 법정형은 뭐예요? 법률에 규정된 거 말하는 거죠? 맞나요? 맞죠? 없어요? 아, 페이지요? 잠시만요. 아, 내가 2023년도 거구나. 자, 제가 책을 다시 저거 할게요. 구매를 할게요. 이거 책을 다시 달라고 할게요. 이거 지금의 몇 페이지인가요? 거기 18페이지요. 예, 18페이지. 참고 2 내용은 똑같잖아요. 맞죠? 예, 참고 2 봐주세요. 18페이지 참고 2 봐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경중이 없을 때는 행위시법 원칙. 다음에 경중에서 비교 대상인 경우, 비교 대상인 형은 당연히 법정형 동그라미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범죄 불구성의 경우에 공소가 제기된 때, 그러니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데 공소가 제기되면은 뭐예요? 당연히 면소 판결로 종결해야죠. 면소 밑줄. 자, 공소시효의 계산은 뭐예요? 경환신법 법정. 이거 우리 공소시효 할 때 다 봤어요. 그냥 이거 편하게 보고 갈게요. 경환신법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밑줄. 왜요? 피고인한테 유리하잖아. 맞죠? 맞죠? 예, 공소시효는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장소적 범위에 관한 거. 자, 속지주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속지주의 몇 조? 몇 조? 2조. 맞죠? 맞죠? 북한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맞죠? 북한 우리나라 땅 아니면 이제 잡혀가야 돼요. 북한 우리나라 땅 아니라고 하면 잡혀가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잡혀가겠죠. 예. 북한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 예,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금품수수 명목으로 알선된 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 하에 자, 밑줄 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밑줄 치세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범죄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죠? 예, 일부라도.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3번 볼게요. 내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모 후 외국에서 희로뽕을 밀수했대요. 그럼 뭐예요? 공모 어디서 했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 범죄 중에 일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은 그냥 우리나라 적용한다니까요. 속지주의.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공모 어디서 일어났어요? 내국에서 밑줄. 그럼 뭐예요? 형법 2조를 적용하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뭐로 봐요? 범죄지로 보죠. 자, 밑줄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객관식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저랑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객관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죠. 속지주의 관련해가지고 지금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범죄 중 일부. 그 다음에 범죄 중 일부가 뭐예요? 금품 수수 목록으로 알선. 알선 중에 뭐예요? 알선하는 행위인데 그 중에 일부 행위. 지금 뭐냐면 수수하는 행위. 수수하는 행위가 우리나라에 벌어졌으면 우리나라 거다. 우리나라 그 속지주의다. 그 다음 뭐예요? 공모. 범죄지. 맞죠? 여기 보면은 뭐요? 공모지도 범죄지로 본다면서요. 그럼 범죄지가 어디였어요? 대한민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땅으로 한다. 이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미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미지로 자꾸 묶어주시고 움직이셔야 돼. 자꾸 그 막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어주시고. 예, 그래야지 이거 나중에 시험 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안 헷갈리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속인주의 몇 조? 동그라미 해주시고 속인주의 몇 조? 그죠? 3조죠? 맞나요? 예, 대한민국 영역에서의 내국인. 자, 그럼 이제 볼게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 미국 문화원 여러분 딱 봐도 어디 것 같아요? 미국 영토예요? 우리나라 영토겠어요? 미국 영토겠죠. 그래서 딱 보세요. 치해복권 지역이고 밑줄. 거기서 미국 영토의 연장 밑줄. 보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뭐야? 속인주의 동그라미 하시고.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 당연히 미친다. 우리나라 재판권 당연히 미치죠. 왜요? 속인주의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문화원이 비록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남의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맞죠? 외국에서.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한테 재판권이 있죠?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창고 판례 한번 같이 볼게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 우리나라 땅이에요? 외국 땅이에요? 예? 근데 이거 중국의 영토에 속한대요. 여전히. 밑줄 쳐놓으세요. 좀 이상하죠?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 뭐 아무튼 그렇대요. 자,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 대표부.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 대표부 뭐예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나 봐놓으세요. 그냥 뭐와 관련된 거야? 자, 그냥 우리 쉽게 외우려면 자, 중국 중국 저기 자유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죠? 예, 공산주의 좀 믿지 못해. 맞죠? 그 다음 뭐요? 자, 베를린 주재 북한이면 어디요? 공산주의죠? 그냥 왜냐면 이거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뭐, 세계 정세나 이런 거 반영해가지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관련된 거는, 그건 그냥 걔네들 땅이라고 보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 중국 북경시 동그라미 해주시고 뭐요? 중국의 영토 밑줄. 그 다음에 베를린 주재 북한 대표,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 대표부, 북한이익 대표부, 동그라미 하시고, 뭐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가 아니다. 밑줄. 요거 객관식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요런 판결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에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자, 나 라스베가스 갔어요. 나 라스베가스 갔어. 라스베가스 왜 가요? 도박하러 가죠. 그래서 한번 땡기러 갔어. 1억 가지고 갔어. 1억 가서 땡기려고. 자,
가서 땡겼어. 저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 받아요. 맞죠? 맞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 있어. 어디? 정선. 맞아요. 정선. 거기 빼고는 카지노 들어갈 수가 없어. 카지노 할 수가 없어. 예. 대한민국 국민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선입니다. 정선. 예, 하이원이 있는데, 예,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에 외국인 출입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끊으세요. 뭐예요? 3조에 따라서.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은 당연히 우리나라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돼요. 맞죠? 적용된다. 밑줄. 근데 그 다음 판례가 좀 신기한 판례예요. 이거는 뭐냐면 법의 그 목적을 그냥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의 목적에 따라서 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이다. 그래서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뭐예요? 밑에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없다고 봤어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국인이 이제 그 의사겠죠. 뭐 이 사람이 의료행위를 뭐 의사든 뭐 아니든 아무튼 뭐 의료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말 그대로 기소가 됐는데, 그건 뭐래요? 의료법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의료법 자체가 외국에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뭐 저지르든 뭐든 그거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예 적용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취지에 비춰볼 때 구성요건에 해당 없다고 봤어요.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빨리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좀 헷갈리는 게 있죠. 헷갈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또 머릿속에 어떻게 해놔야 돼요? 속인주의. 네, 속인주의 몇 조? 3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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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조, 3조 맞잖아요, 3조. 맞죠? 예,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국인.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 뭐예요? 지금 뭐였어요? 자, 미국 문화원. 미국 문화원 누구 땅? 미국 문화원 딱 표시해놓고, 미국 문화원 누구 땅? 미국 땅. 거기서 범죄 저질러도 당연히 속인주의로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대한민국 영사관. 자, 중국 북경 소재. 북경. 누구 땅? 중국 땅. 자, 베를린. 북한 대사.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거 표시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거 외우세요, 저랑 할 때. 필리핀, 외국, 제가 그냥 이거 카지노 생각하면 되죠? 카지노, 정선 빼고는 다 불법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랑 비교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의료법. 의료법은 원래 규정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하는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이제 규정해 놓은 게 의료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여기 의료법은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법의 목적이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외국에서 있는 거. 그래서 뭐예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겠죠. 그러면 이 의료법 같은 경우는 독특하다. 그래서 이제 요거 표시해 놓으시고, 이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자꾸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다 머릿속에 박아 놓잖아요. 객관식 나오면 금방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의. 보호주의 볼게요. 보호주의가 뭐예요? 보호주의. 지금 보면은 5호가 보호주의 맞나요? 맞죠? 5호가 보호주의 맞죠?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 그거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주의 볼게요. 보호주의 몇 조 써놔야 돼요? 5조 써놓고 옆에. 5조 써놓고 여러분들 또 써야 되는 게 있어. 뭐요? 내외국 동유문인. 빨리 쓰세요. 내외국 동유문인.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인의 앞에 뭐 했어야 돼요? 공. 맞아요? 맞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저랑 할 때 이거 그냥 끝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가서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 들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저랑 볼 때 이거는 그냥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조문 한번 이제 보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내외국통 유문인. 예, 그렇게 보시고. 자, 중국 국적 조선족 선원 7명이 공해상에서 한국 회사의 소유지만 형식상 니키라과 선적인 원양어선을 강취하기 위하여 한국인 선장 등 7명과 외국인 선원 4명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바다에 투기한 경우 끊으세요. 해상강도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동그라미 하시고 사체유기죄 성립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결국은 이거 처벌했죠. 맞죠? 맞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자, 6조 볼게요. 6조. 6조 보면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5조가 보호주의가 이게 지금에 보면은 내외국통 유문인에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내외국통 유문인에 안 들어가잖아요. 맞죠? 이게 보호주의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외국통 유문인에 안 들어가죠. 맞죠? 근데 이거 하는 거 뭐냐면 이거 6조 말하는 거죠. 6조 이거는. 맞죠? 맞죠? 제가 아까 그 5조는 그거 내외국통 유문인 이거 내우라고 적어놓으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그 6조 말하는 거죠. 6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3번, 4번이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6조.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한 때의 의미란 한번 볼게요. 형법 6조 본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죄를 범한 때란 네모해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판례에서 어떤 정의를 내렸으면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모를 치셔야 돼요. 어떤 걸 정의를 내렸다면 뭐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에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직접적 동그라미 하시고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직접적 동그라미 하시고 직접적 동그라미 하시고 직접적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직접적 중요해요. 직접적 왜 그럴까요? 이거 객관식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뭐 직접적 감적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OX 혹시 이거 없나요? 예. 그 맞죠? 이거 순서대로 나가는 거 맞죠? 제 책이랑 똑같죠? 네. 뭐예요? 직접적, 간접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간접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맞죠? 직접적으로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적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그럼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은 캐나다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위조사문서를 형법 6조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끊으세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맞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사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사인 위조는 형법 6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행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그에 대한 재판권은 없대요. 재판권 없어요. 재판권 없어요. 밑줄 쳐놓으세요. 외국인의 국외범 밑줄 재판권 없다. 밑줄. 그 다음 볼게요.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면 뭐요? 외국인이겠죠.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대. 대한민국 영사관대. 우리 아까 봤어요. 뭐래요? 대한민국 영사관대는 누구 땅? 우리나라 땅, 외국 땅. 중국 영토라면서요. 맞죠? 중국 땅이라 봤잖아요. 맞죠? 예, 속한 내에서 공소외인의 명의의 여권 발급 신청서 한 장을 위조했대. 위조한 경우. 뭐요? 외국인의 국외범이죠. 맞죠? 맞죠?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은 당연히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사인 위조랑 위조, 그러니까 뭐 여권 발급 이거 위조했으면 이거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뭐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 아니에요? 재판권 왜 없어요? 응? 신청서만 작성해서 좀 더 생각 한번 해보면 돼요. 이거 무슨 죄예요? 사인 위조죄랑 위조 관련되는 어디 죄에 포함하면 돼? 예? 나왔어. 위조 관련된 건 어디 죄에 포함돼요? 이거 위조는 어느 파트에 있어요? 강론에 보면. 위조. 사회적 법익에 있지 않아요? 맞죠? 맞나요? 사회적 법익에 있죠. 그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요? 이거 사회적 법익이라니까요. 사회적 법익.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아니, 우리나라 국적 주식회사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위조했으면은 그거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아니냐면 사인 위조 이런 거는 뭐예요? 사회적 법익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맞죠? 사회적 법익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형법 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 밑줄 쳐놓으시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밑줄 범죄를 저지르는 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끊으세요. 같은 조 단서에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치세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의 면제 밑줄 치세요.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의 면제. 그럼 뭐예요? 우리 형법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뭐예요? 엄증이죠. 엄증. 왜요? 왜 엄증이겠어요? 엄증 밑줄 쳐놓으시고. 왜요? 이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해요. 밑줄 쳐놓으세요. 엄증. 그리고 누가 증명해야? 당연히 검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은 뭐예요? 외국인이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했대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했어. 오케이, 이거까지 됐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했어. 그럼 사기죄. 맞죠? 그 다음에 뭐야? 직접 또는 현지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했대. 기망해서 처분행위 받았네요. 처분행위 했네요. 맞죠? 그럼 뭐야? 사기죄 성립하죠? 그럼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동그라미 하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왜요?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잖아요. 맞죠? 재산범죄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맞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거 맞죠? 그럼 이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캐나다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밑줄, 그 다음에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밑줄, 뭐예요? 심리하여 해당 부분이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동그라미 하시고, 한해서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형법 적용해야 된다. 밑줄. 맞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쭉쭉 이해되시죠? 맞죠? 자, 여러분 이거 저랑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냐면 속인주의, 속주주의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안 틀려야 돼. 저랑 다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이죠. 국적 상실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기 범행은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 사기친 거잖아요. 근데 국적은 실질적으로 이제 뉴질랜드지만 맞죠? 피고인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맞죠?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보면 행위지인 동그라미 하시고 뉴질랜드 범죄에서 범죄를 구성한 똑같아요. 범죄를 구성한지 여부 밑줄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지 여부를 밑줄 심리하여 공소사실의 행위지의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에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형법 적용해야 된다. 우리 형법 적용해야 된다. 밑줄. 그리고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어떻게?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입증해야 된다. 빨리 쓰세요. 밑에다가.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엄격한 증명. 빨리 쓰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와요. 7조. 이거 우리 봤던 거죠? 형사소송법 시간에 봤던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이 사람 뭐 어디지? 베트남인가 어디서 이제 5년 동안 있었던 거 우리 봤었죠? 근데 그 사람 베트남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10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제 5년 좀 까주세요 이러면서 한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우리 볼게요. 7조 한번 읽어볼까요? 7조 한번 보세요. 이거 7조 되게 중요해요. 별표해 놓으시고. 자,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집행 밑줄 쳐놓으시고. 그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 이거 베트남에서 이 사람 5년 동안 갇혀져 있는 게 미결로 갇혀져 있었어요? 아니면 기결로 갇혀져 있었어요? 미결로 갇혀져 있었죠. 그러면 집행이에요? 아니에요? 집행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 맞죠?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동그라미 하시고 일부 동그라미 하시고 뭐요? 선고하는 형의 산입한다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산입한다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밑줄 쳐놓으세요. 산입한다. 자, 그래서 그거 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참고 4 와서 볼게요. 참고 4. 자,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 기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판권 다르죠? 기속할 수 없죠? 밑줄 쳐놓으세요. 왜요? 재판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속할 수 없으니까 뭐요?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밑줄 쳐주세요. 기판력 없다. 그래서 기판력 없으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일사부재리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적용 당연히 안 되겠죠?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딱 나오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하는 사람이란 네모해 주세요. 이런 거 정의가 나오면
딱 무조건 네모해 주세요. 네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유죄 판결 동그라미 하시고 자유형이나 벌금의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방점 넣고 주고 집행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집행 방점 동그라미 집행 맞죠? 예,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 맞죠? 이 판례 우리 봤던 판례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 맞죠? 5년 맞죠? 미결구금 일수가 5년이었죠. 국내에서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 절차와 별개인 만큼 이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베트남에서 깜빵에 갇혀 있는 거랑 지금 우리나라에서 깜빵 갇혀 있는 거랑 뭐가 더 좋아요? 베트남 깜빵이 더 좋을 수 있어. 왜요? 돈 주면은 거기는 이제 독방 준다니까요. 에어컨 틀어주고 컴퓨터 넣어준다니까. 핸드폰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요? 걔네랑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우리나라 형벌 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강제 처분으로 볼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결구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결구금. 미결구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뭐야? 그렇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미결구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까주게 돼 있잖아요. 재판하기 위해서지만 이제 무조건 까주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 우리나라 형벌법규의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갖춰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예 베트남이랑 별개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뭐예요? 별개의 형사절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별개니까 강제처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강제처분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뭐야? 밑에 딱 나오죠. 본형에 당연히 산입돼야 되는 미결구금으로 볼 수 없다. 밑줄. 그래서 이 판례는 제가 두 개를 보라고 했어요. 7조와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몇 조였어요? 미결과 관련된 거 이거 57조 1항이었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건 뭐예요? 지금 미결구금이 5년이었는데 우선은 7조는 집행에 관련되니까 집행이랑 미결이랑 다르니까 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57조 같은 경우는 미결은 맞는데 여기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베트남에서 미결이랑 우리나라에서 미결이랑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고 했죠. 이해되시죠?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됐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만 됐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인 사람의 미결구금 일수를 7조를 유추 적용하여 유추 적용 밑줄 쳐놓으시고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해야 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자 범죄의 종류는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편하게 보시면서 자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자 도주죄 동그라미 하시고 도주는 T는 즉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범 밑줄. 그래서 뭐예요? 범인이 간수자의 진력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예, 그래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를 행하여 기수에 이른 후 범인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요. 그럼 범인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할 뿐 뭐예요? 도주 원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주 원조죄 X. 예,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편하게. 자, 내란의 죄는 내란의 죄 동그라미 하시고 다수인이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래요. 아, 이런 거구나. 폭동을 해야 했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 이미 내란의 그러니까 여기 밑줄 치세요. 완전히 충족 밑줄 치는데 뭐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까지만 되면 된대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래서 뭐요? 밑에 완전히 충족. 그래서 뭐요? 상태범. 그리고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밑줄 쳐놓으시고 범죄단체 조직죄는 즉시범이에요. 이거 좀 특이하죠? 맞죠? 이거 잘 봐놓으세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뭐냐면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그 즉시에 성립하는 거예요. 즉시범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폭처법도 마찬가지예요. 폭처법상 구성죄 뭐겠어요? 이거 조폭 구성하는 거겠죠? 뭐야? 즉시범이래요.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조직하거나, 뭔가 만들거나, 뭔가 이제 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건 뭐예요? 그냥 즉시범이에요, 즉시범. 상태범이 아니라 즉시범이에요. 그 만든 즉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예요?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그냥 진행해버리잖아요. 맞죠? 이게 왜냐면 공소시효가 왜 문제됐겠어요? 내가 변호인이면 그렇게 주장했겠죠. 이거 즉시범 아니다. 상태범이다. 어? 상태범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 반대로 생각했죠. 공소시효는 빨리 끝나는 게 좋으니까. 이게 검사가 그렇게 주장했겠죠, 검사가. 맞죠? 검사가 이거 상태범이다 하면서 이제 공소시효가, 그러면 이제 뭐,
그러니까 범죄가 조직되어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겠죠. 맞죠? 근데 이제 반대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했겠죠. 아니다. 이건 즉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딱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자, 5번 볼게요. 이적, 목적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죠. 맞죠? 이거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거를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행위자가 이적물임을 인식하고 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추정해서는 안 된다. 밑줄 쳐놓으시고. 자, 국헌문란 목적. 국헌문란 목적 동그라미 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처벌 근거를 할 건데 그거 좀 쉬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